헤드라인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난 성폭행 사건을 심리분석을 통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이끌어내 감사 편지를 받은 서울고검 김영태 검사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자자들을 현혹해 게임 아이템을 생성, 판매하는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받고 33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생성해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재력가들을 국내외 골프장으로 유인해 마약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골프를 친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이원모입니다. 검찰 게시판에 날아든 한 통의 편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박사무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한 검사에게 보내는 감사글이었습니다. 김영태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피해자입니다.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저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성폭행 피해자로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분노,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과 희망도 엿보였습니다. 평생 억울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저에게 세상에는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 고검을 찾았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인 김영태 검사는 바로 이곳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은 이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 하지만 공판 기록을 본 순간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 특히 여자로서 남들에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피해자의 진술인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피해자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 분석 또 인지명령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김미영 진술 분석관은 양쪽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유의해 인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모호하게 그 시각 정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이제 잘 안 드는 상황에서 이제 모호하게 그런 보였던 상황들을 또 그때 봤던 그 기억대로 봤던 시각적인 정보대로 그대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정신이나 그 몸의 상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모호하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적절하게 나왔다고 판단이 들어서 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태 검사는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등 새로운 증거 여러 개를 법원에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지방에서 기사를 보고 감명받은 한 시민은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검사님들이나 수사관님들께서 주어진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다면 그 노력이
민원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